네, 안녕하십니까. 내추럴무브 운동처방사 최정희입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 환자의 운동처방,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두 문제를,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우신가요? 자, 정답은, 자, 3번입니다. 3번. 3번. 자, 하나하나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인슐린 의존형의 경우에는 저혈당증을 피하기 위하여 인슐린의 용량을 줄이고 운동 실시한다. 자, 여기서 인슐린 의존형이라는 말은 1형 당뇨병을 얘기합니다. 1형 당뇨병. 1형 당뇨병. 1형 당뇨병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자,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해요? 혈당을 감소시킨다. 자, 운동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감소시키죠. 자, 근데 이런 인슐린 의존형 환자의 경우 저혈당증을 피하기 위하여 인슐린의 용량을 줄이고 운동 실시한다. 자, 맞는 말입니다. 인슐린을 이제 투여하고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는다면은 체내 이제 혈당이 좀 많이 적을 수 있겠죠, 정상치보다. 그래서 인슐린도 복용을 하고 뭐 주사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복용을 하고 또 운동도 또 한다면은 저혈당을 유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운동 전에 인슐린 용량이 많다면 운동 중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1형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 전에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서 인슐린 용량을 줄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운동 전에 이런 것들을 줄이고 운동해라 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에 보면은 자, 운동을 계획하기에 앞서 특히 인슐린 수치가 최대일 때 운동을 한다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이내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거나 단기간에 인슐린 투여량을 줄여야 한다. 이제 인슐린을 투여하고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가장 인슐린의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 상태 이 시간 내에 운동을 하게 된다면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슐린 운동을 할 계획이라면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2-3시간 전에는 인슐린의 어떤 분비를 좀 낮춰라. 그래서 맞습니다. 자, 또 222페이지 이런 문단이 나옵니다. 자,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자, 운동하는 동안 인슐린 분비는 운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 상당히 감소시키거나 펌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 기저 분비율을 운동 후 12시간까지 필수적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자, 일단 먼저 인슐린 펌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인슐린 펌프. 요게 이제 인슐린 펌프인데요. 얘가 이제 췌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에 부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 펌프 여기 안에 주사위가 이렇게 펌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인슐린을 이제 기계가 이제 좀 혈당이 좀 높아지거나 이러면은 여기서 알아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주는 그래서 이 적절한 어떤 혈당량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 제1형 당뇨병 환자들. 그래서 인슐린을 계속 공급해주고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혈당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게 인슐린 펌프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기저 분비율 요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인슐린의 분비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고 혈당을 떨어뜨려서 어떤 적절한 어떤
혈당을 어떤 올바른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자, 근데 이게 분비되는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자, 기저 인슐린 분비랑 식후 인슐린 분비가 있습니다. 자, 기저 인슐린 분비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분비하는 인슐린. 평상시에 계속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인슐린이고, 자, 식후 인슐린은 말 그대로 식후에 분비되는 인슐린입니다. 자, 그래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그죠? 기저 인슐린 분비의 기능이 떨어진 거겠죠? 평상시에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밥을 먹으면, 자, 식후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겠죠. 자, 식사 후에는 식후 인슐린이 분비되고 9시에서 10시가 넘어 뭐 2-3시간이 지나서 혈당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는 식후 인슐린 분비보다는 기저 인슐린의 분비가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적절한 농도, 인슐린의 농도를 적절한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 체열, 이렇게 주사 바늘이 끝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체열을 해가지고 이 피를 통해서 혈당을 체크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요 센서, 어플과 이 센서를 통해서 혈당을 또 체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2번. 그래서 1번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혈당 환자는 운동 전에 인슐린의 분비를 줄이고 운동 실시한다. 자, 2번. 자, 망막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저항성 운동은 삼간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 중에 망막증이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 유리체가 이제 강한 압력이 올 경우, 발사바 조직 호흡을 할 경우 유리체가 파괴되는 초자체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결국에 겹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활동을 피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망막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들을 운동 처방할 때는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발사바 호흡이나 고강도의 운동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저항성 운동, 발사바 조작,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점프, 고강도, 저항성. 그래서 이런 숄더 프레스, 고혈압 환자한테 좋을까요? 이런 망막증 있는 사람한테 과도한 상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체로 가는 어떤 머리 쪽으로 흐르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이런 초자체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저항성 운동은 적절한 강도로 좀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 또 저번 시간에 나온 내용인데, 자율신경계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운동 자각도보다 심박수의 정보를 활용한다. 자, 자율신경계 손상, 자율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당뇨병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증상,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의 기능을 조절하는 한마디로 후교감 신경계의 어떤 신경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어떤 신경 조절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심장이나 위장, 비뇨상식계, 이렇게 세 가지 자율신경병증으로 크게 나뉘는데, 특히 심장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안정시의 두근거림이나 이 심박수 고정, 심박수 박동 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얘네 때문에 어떤 이제 운동을 할 때 적절한 어떤 심박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어떤 체크하고 처방할 때 당뇨병성 어떤 신경병증 있는 환자들은 심박수를 쓰기보다는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자각도, 보로그 스케일, 어떤 주관적 척도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죠. 운동 자각도보다 심박수를 쓰면은 어떤 신뢰도가
높지 않다. 잘못된 운동 처방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자, 4번 말초신경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운동을 삼간다.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발이 저린 증상, 감각 이상, 무감각, 뭐 심한 통증, 말초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저리고 감각이 이상이 있고 무감각하고 심한 통증이 있는 사람한테, 특히 이런 어떤 신경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과다한 어떤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운동, 이런 운동을 시킨다면은 가능할까요? 사실 위험하겠죠, 엄청. 그래서 요런 상식적으로도 좀 시키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어떤 좀 조금만 생각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 메디컬 센터에서 보니까 요런 이제 제1형 당뇨병 환자 중에 이런 어떤 말초 신경계의 어떤 질환을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운동 처방은 뭐 이런 간단한 거, 앉아서 막 도시 플렉션, 플랜타 플렉션, 뭐 그냥 의자 앉았다 일어나는 거, 뭐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 균형 감각은 요렇게 간단한 거, 여기 이렇게 테이블을 잡고 한 다리로 버티기, 아니면 의자를 잡고 이것도 한 다리로 버티기, 다리 앞으로 벌리고 균형 잡기, 이런 것들. 그래서 과도한 이런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운동은 삼간다. 그래서 맞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자, 2번. 자, 2번입니다. 2번.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항에 좀 많이 나옵니다. 운동 시작 시 혈당 수준이 250 이상일 때 케톤료를 확인한다. 정확히 이 책에도 정확한 문단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당뇨병 제1형 당뇨병 환자는 ACSM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어떤 운동 처방할 때 바로 운동 처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체크하고 이 사람이 혈당이 높다면은 또는 낮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250 이상일 때는 케톤료를 확인한다 라는 거. 케톤산 혈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인슐린이 이제 부족해서 당을 이용을 못하고 제1형 환자의 경우, 그러면은 뭐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뭐 지방이나 어떤 단백질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이 분해되면은 그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어떤 독성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혈중에 이제 혈액 속에 쌓이게 되면은 혈액이 산성화를 일으키면서 케톤산 혈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케톤료가 확인된다는 것은 혈당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케톤산 혈증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말입니다.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케톤이라는 산성 물질이 분비되고, 주요 증상은 구토, 뭐 복통, 배가 아프고, 저혈압, 혼수, 사망까지도 올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맞죠? 250 외우셔야 돼요. 250일 때는 케톤료 확인한다. 자, 이제 이거는 3번이랑 조금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운동이 이제 만약에 운동 전에 체크를 했어요. 혈당이 100 미만이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저번 시간에 나온 건데, 운동 참여 전에 탄수화물을 15g을 부가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3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3번도 정답입니다.
2번. 자, 유산소 운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을 감소시킨다. 자, 당뇨병 환자의 운동 효과는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다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랑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운동 효과가 다른데요. 자,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의 어떤 분비는 되지만 어떤 인슐린 어떤 잘 못 쓰는 어떤 혈당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후천적으로 그런 어떤 질환이고, 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제2형 마우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뭐지? 자, 여기 있다. 자,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유산소 운동 효과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춰준다. 자,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의 어떤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진 못하지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종종 인슐린의 주사 요구량을 낮춘다. 얘는 제2형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주고 제1형은 인슐린 주사 요구량을 낮춘다. 자,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낮춰준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또 문제를 풀면다 보면 알아야 될 게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민감성 또는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혈당이 이제 이 혈액이에요. 혈액의 문인데, 혈당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인슐린이 아무리 이렇게 얘네를 빼내려고 노력을 해도 이 문이 너무 굳세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정상 기준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 둔한 상태, 둔하다, 문이 무겁다. 자, 그래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다는 거는 인슐린을 막고 있는 문이 매우 무겁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혈당 조절이 더럽게 안 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인슐린이 일을 잘 못하도록 몸이 되게 둔감해져 있고, 인슐린의 어떤 이런 인슐린을 막고 있는 문이 엄청 두꺼운 상태, 무거운 상태, 엄청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혈당이 이렇게 쌓이지, 이렇게. 자, 그럼 반대로 인슐린 민감성. 이분은 이렇게 막 민감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죠? 자, 인슐린 민감성. 쉽게 말해서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상태. 그래서 아까 그 문이 좀 가벼운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정상 기준보다 매우 높은 상태, 매우 민감한 상태예요. 아까 얘는 둔한 상태죠. 둔한 상태에 둔하지만 얘는 매우 민감하다. 민감하다는 거는 예민하다고 표현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혈당이 조금만 높아져도 빨리빨리 이렇게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 민감성이 높다는 거는 혈당 조절이 겁나 잘 된다. 아주 민감하게 잘 된다. 즉각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거는 어떤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자, 인슐린 민감성은 인슐린 민감성이 높다. 혈당 조절이 잘 된다. 감수성이 높다. 그래서 인슐린 우두. 이제 호나우두, 유명한 선수 호나우두죠. 이제 호나우두가 옛날에 이렇게 날렵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그죠? 둔감한 상태예요. 이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 높을까 낮을까요? 겁나 높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여기 배가 이렇게 블럭블럭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아마 인슐린 저항성 높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인슐린 민감도 낮겠죠? 그죠? 자, 반대로 옛날 지금 훨씬 날렵해 보이죠? 날렵해 보여요. 그죠? 사진만 봐도. 자, 이런 어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까 낮을까요? 낮겠죠. 민감해 보이잖아. 민첩하잖아. 말레파이보다 민첩해. 둔감해. 인슐린 민감도는 높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거는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된 상태고, 반대로 인슐린 민감도는 낮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어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 날렵해 보이는 사람들은 인슐린의 저항성은 낮지만 인슐린의 민감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외우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틀렸죠. 자, 이게 문제가 지금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운동시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 자, 그러면 자, 유산소 운동.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유산소 운동 했어요. 자,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킵니까? 아니죠.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주사 요구량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낚시적인 문제죠.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인슐린 주사 요구를 낮춘다라는 건데, 만약 이 사람이 처음 이제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인슐린 주사를 투여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100씩 투여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점점 얘가 80, 식단 조절을 잘하고 체중도 감량을 했어요. 60 점점 떨어져서 30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인슐린 주사 요구량이 낮춰진다.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그래서 췌장의 어떤 분비와는 연관이 없다라는 거 낚이지 맙시다. 자, 그러면 3번. 자, 혈당이 100 미만인 경우 운동 참여 전에 탄수화물을 15g 부가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아까는 반대로 혈당이 250 높으면은 케톤율을 확인한다. 반대로 지금은 혈당을 체크했을 때 100 미만이면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15g을 부가적으로 섭취해야 된다. 아까 1번 어떤 문항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죠. 자, 보시면은 요거 정확히 페이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인슐린 사용자들이 초기 혈당 수준이 100 이하일 때 기준이 100이에요. 운동 참여 전에 탄수화물을 최대 15g까지 섭취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또 뭘 예방하기 위해서요? 왜 섭취해? 저혈당. 자, 인슐린 투여도 했고 운동도 했어. 과도한 저혈당 유발되겠죠. 이거 또 뜨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야. NG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인슐린 투여도 했고 운동도 했어요. 과도한 저혈당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 투여 후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이때는 섭취해 줘라. 운동 전에. 자, 4번.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주사 요구를 낮출 수 있다. 맞죠? 아까 당뇨병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운동 효과 뭐예요? 인슐린의 어떤 췌장에서의 어떤 분비는 더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인슐린 주사 요구량, 점점 주사 맞는 어떤 내 몸이 요구하는 인슐린 주사 요구량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운동 효과는 외우세요. 제1형은 인슐린 주사 요구량 감소. 자, 제2형은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한다. 인슐린의 어떤 민감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운동 처방은 혈당을 조절. 첫 번째는 저혈당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특히 운동 전 이렇게 운동 전에 체크하는 거를 좀 중요시 여기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운동할 때 금기사항,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 아까 어떤 신경병증이나 말초 어떤 혈관 병증 또는 망막병증, 당뇨발 저번에 나왔던 운동 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당뇨병의 합병증을 잘 알고 관리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운동 강도를 평가할 때 심박수로 할래, 자각도로 할래, 왜 자각도로 하니,
이런 문제들. 그래서 다른 파트보다 조금 더 고혈압이나 어떤 비만 파트 이런 파트보다는 조금 더 좀 개념도 많고 당뇨병이 좀 합병증도 많다 보니까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